차차홈즈! 안녕하세요. 차차홈즈 차승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김포시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공부하고 조사한 자료는 모두 관공서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고지되어 있는 내용을 근거로 설명드립니다. 설명드리는 내용은 기사 및 2035년 김포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설명들이 주를 이룹니다. 각 시도별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에 대한 청사진이고요. 향후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시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관리계획 수립 시 참고되는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계획이 변경될 여지도 있습니다. 도시의 변화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므로 설명되는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김포의 장기계획과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을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기사를 살펴보니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월급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 동안 저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생애 첫 집을 마련을 하는 데에는 7.4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7년 4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서울에서는 집을 하나 마련하는 일이 정말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권으로 이주를 좀 많이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판단을 근거로 나의 생애 첫 집을 마련하는 곳을 경기도권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기조 때문인지 현재 메가 서울이라는 핫 이슈도 생겨나기도 했죠. 그리고 메가 서울은 여기 김포가 시발점이었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시죠? 23년 10월 30일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한 이슈가 처음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야의 협의가 필요하기도 하고 총선 전에 나온 얘기라 지금 현재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포는 김포 자체로 계속 꾸려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포에 대해 공부를 해보니 김포가 가진 장점이 정말 많더라고요. 현재 계획되어 있는 내용들만 봐도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거기 때문에 서울에 대한 의존도를 굳이 높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로의 편입은 엄청난 호재이기 때문에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기출을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포는 경기 서북부에 위치해 있고 경기 서북부의 중심 도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 서부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메가 서울의 시발점이 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번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첫 취임 행보는 바로 김포 골드라인 탑승이었습니다. 김포시장과 박상우 장관의 만남에서 그간 김포 골드라인이 갖고 있었던 염증에 대한 해결책이 나왔고 서울 5호선 연장선인 한강선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 본회의에서 골드라인 증차 사업비가 반영된 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어 3년간 총 153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고 이는 당초 김포시가 요청한 100억보다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이로써 김포 골드라인은 최초로 국가의 지원을 받는 도시 철도가 됐습니다. 이쯤 되면 김포시가 계획하고 있는 철도 계획 궁금하시죠? 여기 표를 살펴보면 기정과 계획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기정은 현재 이용 중이거나 앞으로 이용 가능한 정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획에 구상되어 있는 정책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GTX D 노선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남과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GTX E 노선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GTX E 노선의 경우 서울 북부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서울 5호선 연장선인 한강선은 예전부터 이슈가 되던 사업인데요. 이번에는 부디 확실한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그림도를 살펴보면요. 앞으로 김포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철도망이 많아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디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어서 앞으로 더 살기 좋은 김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철도교통뿐만 아니라 도로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도 잘 짜여져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광역 도로망입니다.
정말 많죠. 광역도로가 확충되면 타 지역과의 연계성도 높아지고 그로 인해 인구 유입이 많아지며 기업을 유치하기에도 좋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김포시의 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신규 택지가 공급됨에 있어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포시는 현재 인구 70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무분별한 인구를 유입하기보다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하여 정말 살기 좋은 도시, 알아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김포의 내부간선 도로 또한 계획들을 세밀히 짜놓은 상태입니다. 도시 기본계획을 보면 김포를 남북 두 개의 생활권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인구계획 또한 남북으로 나뉘어 계획이 되어 있고 총 4단계로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 중 남부 생활권에 집중적으로 인구 증가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김포 남부 생활권은 양촌, 한강 신도시, 김포 본동, 사후 풍무, 고천읍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따르면 각각 기능을 효율적으로 분배를 해 놓았습니다. 생활권역별로 담당하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각 도심별로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포의 인구 이동을 살펴보면 전입과 전출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주로 경기와 서울이더라고요. 앞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교통망 확충이 잘 된다면 앞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은 훨씬 더 좋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김포시의 주택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압도적으로 아파트의 공급률이 높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을 살펴보면 완전히 얼어붙은 이 부동산 시장에서 얼마 안 되는 상승장을 보인 곳이 바로 김포시더라고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기준이니 한 주를 더 지켜봐야 12월 한 달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12월에 발생한 낙폭을 거의 회복한 상태입니다. 제가 영상 시작에서 김포는 김포 자체만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 외에도 정말 많은 계획들이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잘 짜여져 있고 오늘 미처 제가 설명드리지 못한 생활권역별 호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본 계획 내용 중에 북측과 연결되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김포 북부 지역은 북한과 가까운 만큼 향후 통일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김포가 잠재력이 많은 도시라는 걸 이번 조사와 공부를 통해 알게 됐고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께 김포시에 위치한 주택들을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게 참 어려워진 실정인데 메가 서울이든 뭐든 제발 계획대로 정책대로 잘 마무리가 돼서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많은 대안과 선택의 기회들이 제발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김포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다음에도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